같은 돈으로 신축을 살까, 구축을 살까? 이 돈으론 신축은 못 사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김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를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중개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지역 구축 아파트라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평수도 더 큽니다. 김철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하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축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낡은 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연히 만난 옛 동료가 한 말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형, 나는 신축 사려다가 구축 샀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유를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축과 구축, 둘 중 무엇이 정답일까요? 아니, 애초에 정답이 있긴 한 걸까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준공한 지 2년 된 신축입니다. 깨끗한 외관에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박영희 씨가 이곳에 삽니다.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모든 게 새 곳이었습니다. 벽지도 깨끗하고 설비도 최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불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관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첨단 시설들이 전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관리비가 30만 원이 넘어요. 전에 살던 구축 아파트는 20만 원 안팎이었는데 말이죠. 박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주변 상권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마트까지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병원도 멀었습니다. 새 아파트라 주변이 아직 개발 중이었던 것입니다. 편의시설이 다 들어오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불편하게 살아야 해요. 신축의 단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신축을 선택한 게 옳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반대편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 구축 아파트에 사는 60대 초반의 이정숙 씨입니다. 그의 아파트는 준공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사 올 때는 실망했습니다. 복도가 좁았고 엘리베이터가 낡았습니다. 주차장도 비좁았습니다. 벽지도 오래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장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같은 평수 신축보다 1억 원 가까이 쌌습니다. 그 돈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벽지를 바르고 마루를 깔고 주방을 교체했습니다. 새로 꾸미니까 신축 못지않게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저렴했죠. 이정숙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돈을 아껴서 가구도 좋은 걸로 샀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았습니다. 오래된 동네라 상권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시장이 있고 병원도 가까웠습니다. 마을버스도 자주 다녔습니다. 생활하기 정말 편해요. 필요한 게 다 가까이 있어요. 이게 오래된 동네의 장점이더라고요. 이웃들도 오래 산 사람들이라 정이 많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반찬도 나눠 먹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두 사례를 보니 명확해집니다. 신축과 구축,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그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신축의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함과 최신 시설입니다. 하자가 적고 당분간 수리할 일이 없죠. 단열도 잘 되고 소음도 적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새 건물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 옛날 아파트보다 훨씬 살기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같은 돈으로 구축이라면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입지도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전문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구축의 단점은 노후화입니다. 배관이 낡고 엘기 시설이 오래됐죠. 수리비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된 아파트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핵심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카페입니다. 50대 중반의 부부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와 김명 씨입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세요? 깨끗한 환경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여유인가요? 부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명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게 좋아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최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나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해요. 은퇴하면 수입이 주니까 여유 자금이 필요해요.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중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준신축은 어떠세요? 5년 정도 된 아파트요. 아직 깨끗하고 가격도 신축보다 저렴해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신축과 구축의 중간 지점입니다. 너무 낡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는 선택입니다. 부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준신축은 실제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입주 시 발생하는 하자들이 이미 보수됐고 시설은 아직 신축입니다. 주변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준공한 지 7년 됐습니다. 60대 초반의 서경호 씨가 이곳에 삽니다. 5년 전에 이사 왔어요. 당시 신축보다 20% 정도 쌌어요. 하지만 상태는 거의 신축 수준이었죠. 서경호 씨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이 다 개발되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신축은 주변이 공사장이잖아요. 여기는 다 안정되어 있어요. 그게 큰 장점이에요. 준신축은 신축과 구축의 장점을 적절히 섞은 선택입니다.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구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구축은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낡아 보이지만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의 정태수 씨가 이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투자로도 좋고 실거주로도 괜찮아요. 재건축은 구축의 큰 매력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사서 몇 년 살다가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이 들지만 신축을 새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무산될 수도 있고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재건축은 불확실성이 커요. 확실하게 진행되는 곳인지 언제쯤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정태수 씨는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조합 구성이 완료됐고 인허가도 진행 중입니다. 5년 안에 재건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기회도 큽니다.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살 곳을 찾는 것이니까요. 대전의 한 상담센터입니다. 60대 중반의 부부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도 괜찮으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이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 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평능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릎이 안 좋아요.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구축 중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진 곳 또는 신축이나 준신축을 봐야 합니다. 난방 방식도 중요합니다. 개별 난방인지 중앙 난방인지에 따라 관리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준공한 지 15년 됐습니다. 중앙 난방 방식입니다. 50대 후반의 한영수 씨가 이곳에 삽니다. 겨울에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중앙 난방이라 조절이 안 돼요. 안 써도 기본료를 내야 하고요. 반면 개별 난방은 쓴 만큼만 내면 됩니다. 절약하면 관리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의 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준공 당시에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차가 넘쳐납니다. 60대 초반의 김순자 씨가 이곳에 삽니다. 주차하려면 한참을 돌아야 해요. 늦게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신축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당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음 문제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층간 소음 차단이 약합니다. 창원의 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25년 된 건물입니다. 50대 중반의 박철수 씨가 이곳에 삽니다. 위층 소음이 심해요. 아이들 뛰는 소리가 다 들려요. 신축은 차음재가 좋다는데 여긴 약한가 봐요. 층간 소음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이라면 견디기 힘듭니다. 반면 구축의 큰 장점은 커뮤니티입니다. 오래 산 사람들이 많아서 이웃 간 유대감이 강합니다. 부산의 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30년 된 단지입니다. 60대 중반의 최영희 씨가 이곳에 삽니다. 여기 사람들 다 오래 살았어요. 서로 얼굴 다 알고 인사도 나눠요. 외롭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큰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구축은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신축은 다릅니다. 모두가 새로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젊은 층이 많아서 세대 차이도 느껴집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력, 건강 상태, 생활 방식,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신축이 좋습니다. 편하고 깨끗하고 최신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구축이나 준신축을 고려하십시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면 엘리베이터, 난방, 단열을 우선 체크하십시오.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면 구축의 따뜻한 이웃관계를 생각하십시오. 투자 목적이라면 재건축 가능성, 입지, 교통을 따지십시오. 현장을 직접 방문하십시오. 낮과 밤, 평일과 주말에 각각 가보십시오.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관리비는 얼마인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십시오.